편한 사람,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에 서줄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가족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타인에게 최대치의 유대감을 표현하고 싶을 때 흔히 가족 같다는 말을 쓰죠. 하지만 실제하는 가족은 친밀함을 넘어 온갖 문제가 산적한 집합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숙하고 거대한 상처는 대부분 가족으로부터 얻은 것이죠. 온전하고 이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가족 구성원을 불행하게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려고, 어머니는 어머니가 되려고, 자식은 자식이, 형제는 형제가 되려고 애를 쓰죠. 우리는 어쩌면 아버지라는 사람을 사랑한다기보다 아버지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그 남자를 사랑하는 건 아닐까요? 스스로 역할극을 열심히 수행하고 나면 가족들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내가 온전한 가족 구성원인 만큼 상대방도 그렇게 되기를 강요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꿈을 폐기하고 부모의 꿈에 자기 인생을 맞추는 온순한 자식이 온전한 자식으로 여겨집니다. 조금이라도 남들과 다른 면이 있는 자식은 병원에 데려가든 학원에 데려가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단하고 교정하려 들죠.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죄책감에 가슴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족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개입하며 그 개입을 정당한 충고라 자부합니다. 개입이 난무할수록 애정으로 똘똘 뭉쳤다는 자부심도 커지죠. 이렇게 애정으로 똘똘 뭉친 가족이지만 서로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게 훨씬 많아요. 어떤 음식을 유난히 맛있게 만드는지, 빨래를 갤 때 손놀림이 얼마만큼 야무진지, 어떤 옷을 즐겨 입기를 좋아하는지. 엄마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되게 가시적인 것들 뿐이죠. 엄마가 어떤 순간에 외로움을 타는지, 혼자 남겨진 시간엔 어떻게 소일을 하는지, 어떤 것에 마음이 몹시 흔들리는지, 그럴 때면 어떻게 스스로를 다스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은 모른 채로 살고 싶은 건지도 몰라요. 서로 자세히 알게 되는 게 두려워서. 애정으로 똘똘 뭉친 듯한 그 느낌이 진실이 아닐까봐 불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심을 제대로 아는 게 두려운 거예요. 가족은 서로를 선택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좋아할 수 없는 사람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당위가 있어요. 싫어도 미워하면 안 되는 게 가족이라서 사랑의 압력에서 기인된 트라우마가 심장 깊숙이 각인되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싫은 감정을 드러내면 갈등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우리는 가족에게 진짜 감정을 숨긴 채 살아갑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해 제대로 모른 채로 말이죠.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 가족에 대해 가장 모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것. 이런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족 같다는 말을 원래의 뜻으로 돌려놓는 일. 에세이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입니다.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저는 약간 반감을 가지기도 했어요. 가족은 당연히 화목한 거 아니야?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어, 가족인데.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니 저도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피하고 모른 척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피하는 게 능사는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이 좋았어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 가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 계기를 만들어줘서 고맙더라고요. 이 책은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연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어요. 누군가를 돌보고 사랑하는 태도에 대해 부담스럽지 않게 말해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 한번 읽어보세요. 콘텐츠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